간다. 또 이 가사가 너무 네. 아름다워서 전쟁 직후에 어떻게 이런 가사가 나올 수 있냐 해서 가사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화재 때문에 나온 가사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손노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그러나 저희 나라 그 시인분들은 그렇게 또 안 보셨고요. 네. 45년까지 네. 강점기 때 그 해방되는 그때까지 젊은 시절을 보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독립투쟁도 하셨고 그래서 그게 저기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어머님을 빌어가지고 영정사진을 빌어서 저게 나온 거예요. 봄날은 간다. 또 이 가사가 너무 네. 아름다워서 전쟁 직후에 어떻게 이런 가사가 나올 수 있냐 해서 전쟁 직후의 가사 같지가 않다. 그래서 이 가사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화재 때문에 나온 가사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손노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그러나 저희 나라 그 시인분들은 그렇게 또 안 보셨고요. 네. 근데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손노원 선생님이 22년생인가 그러신데 네. 그 45년까지 네. 강점기 때 그 해방되는 그때까지 젊은 시절을 보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독립투쟁도 하셨고 그래서 그게 저기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어머님을 빌어가지고 영정사진을 빌어서 저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게 손노원 선생님이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본 건 사실 정두수라는 작사가가 그 말씀을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산 피난 시절에 그 손노원 씨 그 집에 불이 한자집에 났고, 예. 불이 났는데 나가지고 거기에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고 거기 더 영정사진이었었대요. 중요한 거, 네, 더 중요한 거는 굴로 그렇게 타서 어머니 사진을 읽고 근데 그때 사진 속에 어머니가 연분홍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근데 이게 정두수 작사가가 그 당신이 책에다가 이렇게 글을 그렇게 남기셨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이야기가 들어요. 내려오고 네. 누구에 의해서 예, 그 맞아요. 의미는 다 달라지는 달라지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예. 의미가 부여가 되는 곡이야말로 맞아요. 리메이크가 또 되고 네. 다시 이 사람에 또 불러주고 네. 예, 그래서 또 남겨지고 그래서 과거를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되고 네. 그러면 과거를 본 사람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노래는 결국은 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냥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봄날은 간다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 중인데요. 네. 그만큼 그 가사의 또 아름다움이 극대화된 네. 곡이잖아요. 그래서 노랫말을 짚어보면서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그래서 1절을 보면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연분홍 치마를 이제 무궁화로 봤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또 화재,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정 네. 사진 속에 사진이 네. 불타면서 이렇게 제가 휘날리는 것을 네. 봄바람에 흩날리는 것으로. 아 근데 저는 그냥 사랑으로 볼래요, 저거. 사랑으로? 예, 사랑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같이 웃고 같이 꽃이 지면 같이 울던 그렇게 맹세했던 그님이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부여해 준다면 네. 이 봄날은 간다의 이 이야기는 네. 노랫말인데도 네.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저는 저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 첫 소절부터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그래서 이 진짜 그 느낌이 그 연분홍색과 그 바람에 휘날리는 그 느낌과 하늘하늘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것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쵸? 저도 네. 그런 건지 알았죠. 그리고 성황당이라고 발음을 못 하세요. 네, 그럼. 선앙당길이래요. 선앙당. 예전에 어르신들은 선앙당. 어르신들 저 선앙당길에 야 저게 맞는 말인가 사전에 나오나? 그럼 2절 한번 봐보세요. 네, 2절 볼까요? 새파란 꽃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네. 젊은이들. 아. 새파란 꽃잎들 젊은이. 아, 그렇게 해석하니까 또 그렇게 저 다 되네. 해석해줄게요, 제가. 네. 네.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전사. 네. 아, 청로새 짤랑대는 역마찾기래. 소식. 아,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약에 봄날은 간다.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 새파란 꽃잎이 그렇게 하면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젊은이에요. 그렇게 또 네, 해석이 왜냐면 될수 있겠네요. 제가 저 가사 보면서 왜 꽃잎을 새파란 꽃잎이라고 했지? 이 연분홍이 되려면 흐드러져야 되잖아요.
벚꽃들. 근데 얘들이 다 있을 때는 새파래요 다. 아. 근데 얘는 얼마나 젊은이에요. 얘들이 떨어져 갖고 물에 떠서 가는 거 봐봐요. 슬퍼 나는.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아직 피지 못한 너무나 네. 그 아주 생생한 그 꽃잎들 20대 초반인데 많이 돌아가셨다고요. 독립투사들이. 어떡하지? 저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요. 독립운동 이야기로 지금 넘어갈 것 같은데요. 여태 계속 사랑 이야기로만 혼자 알고 있다가 네. 독립운동 이야기를 결정을 짓죠. 그러니까요. 이거 아니, 그럼 3절 한번 볼게요. 19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도 안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장로길에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얄궂은 그 노래에 봄날은 간다. 이거는 또 어떻게 해요? 똑같네요. 19 시절은 젊은 거 아니에요? 젊은 시절에 그 황혼에 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봄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황혼, 석양은요. 네. 그러면 안가슴, 이 탄 가슴, 이 가슴 두드리면서 얘 안 하고 해. 그럼 구름만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 신장로 끝에 가가지고 새가 닮은 소식도 기다려요. 새가 오면 웃고 이 살았구나. 새가 찍찍찍찍 하면 이 안 오는구나. 그런 어머니의 노래예요, 이건. 네, 어머니의 마음.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떠나간 그 아들의 건강과 무사 안위를 네. 기원하던 어머니의 어떤 심정으로 자, 3절까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로원 선생님이 그러니까 아주 청년기에 네. 불에 타신 거예요. 정말 저 일제 강점기 때 화가 나가셔갖고 그게 써진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다양한 그 노래들을 작사를 했는데 그 어떤 사상 검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염증을 느껴서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이국적인 노래도 예, 그래서 만드셨던 거거든요. 거기 간 이민 간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요. 거기서 그렇게 울고 계셨을 때요. 그러니까 그걸 또 떠올리셔서 네. 시대의 명곡이다 보니까 또 그 가사가 거의 시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상징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네. 굉장히 사랑을 받는 노래다 보니까 저마다 또 자기만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불화제설도 나오고 네. 그리고 독립운동 매우 유력한 것 같습니다. 네. 유력합니다. 우리 저마다 그냥 마음속에는 태극기 한 장씩 크게 있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근데 그래서인지 이게 봄날은 간다가 후배 가수들이 정말 여러 차례 다시 불렀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또 기억되고 사랑받고 있는데요. 어떤 가수들이 어떻게 이 곡을 다시 불렀는지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다 들어봤어요. 네. 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구름 씹어가며 산채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고
새는 영마차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억에 봄날은 간다.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도 안가슴 두드리며 땡보름 흘러가는 심장 높길에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열구지는 그 노래에 봄날은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따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금의 서예 봄날은 간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탕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한 몇 가지 버전을 들어봤거든요. 네. 네. 이미자, 조용필, 그다음에 장사익, 한영애, 조유리까지. 네. 어떠세요? 어떤 버전이? 저는 네. 조유리 씨 네. 버전과 장사익 씨 버전을 제일 좋아합니다. 굉장히 극 약간 다르게 들리는 극이잖아요. 극과 극인데요. 아, 조유리 씨 버전은 그냥 멜로 영화, 멜로 드라마가 네. 떠오르고 네. 장사익 씨 버전은 역시 저희가 얘기했던 아까 아까 그 네. 독립- 독립운동가들의 비장한 느낌. 막 절규하는 태극기가 막 올라오고 있어. 네. 아 미치겠다. 그게 딱 오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전인록 씨께서 봄날은 간다를 직접 부르신 적은 있나요? 없어요. 전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재즈 블루스로 로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져갔죠. 야 가져와봐. 네. 딱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정말 어떻게 부르려고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그렇게 날리게 하고 네.
소리쳐 새끼야. 네? 집어쳐 빨리. 안 해요. 그래서 뺐어요 그 한국말. 아, 그러면 그거 지금 세상에 못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어. 가끔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노래 봄나는 간다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 물론 해야죠. 저는 못합니다. 또 야단 맞습니다. 해주시죠. 그러면 제가 앞에 가사 끌어주고 부르게 관객 유도해요. 관객들 네. 같이 부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많이 있는 노래인데 뭐 저 혼자만 부르래요. 그래서 해요. 아, 재즈 스타일로 편곡하셨다가 마상을 입으시고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못 부르시는군요. 예,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네. 그 백설이 선생님이,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 전주, 그 전주가 들어가야 봄날은 간다다. 빰빰빰빰 빰빰빰빰 빠바바바밤 따라라랑 빔밤밤 연분홍 치마가 봄 얼마나 고귀한 거예요 연분홍 치마가. 또 장사희 씨가 그걸 잘 표현해 주셨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노래가 수많은 후배들이 저마다 자기 스타일로 이 노래를 리메이크할 정도로 세대를 넘나드는 엄청난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다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그 의미가 부여가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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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엄청난 그렇게 쭉 생명력을 내려오는 명곡인데 이게 노래의 인기뿐만이 아니라 이 노래의 제목이나 정서가 문학의 전체에도 계속 영향을 미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노래 제목을 내건 콘텐츠가 계속 나왔는데 1997년의 경우에는 그때 도시개발식의 과수원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가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이휘양, 이대근 씨가 나왔던 KBS 드라마 봄날은 간다가 있었고 있었어요. 2001년에는 영화가 네. 또 나왔는데 네. 그때 청춘 남녀의 사랑과 라면 먹고 갈래? 그래서 유명했죠. 흥미있었어요, 진짜. 네. 그때 이별 얘기 이야. 나왔던 유지태 씨, 이영애 씨 나왔던 봄날은 그 간다. 봄날은 간다 네. 영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네.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은 영화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봄날은 간다 영화가 네. 유지태 씨의 할머니가 할머니. 치매를 앓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 기억은 다 잃으시고 봄날 기억만 남은 거예요. 인생의 봄날. 그 남편과 막 사랑을 나눴던. 그러면서 할머니가 나올 때 그 배경에 깔리는 노래가 바로 봄날은 간다. 할머니가 이 노래를 막 흥얼거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할머니가 연분홍 치마를 곱게 차려 입으시고 골목길로 쫙 나가시면서 돌아가시는데 그 할머니가 쫙 이렇게 나가실 때 봄날은 간다 노래가 쫙 하고 깔리면서 님의 봄날은 그렇죠. 봄날은 간다. 백설이 선생님 네. 노래가 쫙 깔리면서 이 영화의 어떤 애잔한 정서가 완성이 됐었던 뭐 그러한 뭐 순간이 있었죠. 네. 근데 봄날은 간다라는 제목을 왜 썼을까요? 아마 염원이었을 것 같아요. 봄날은 뭔가 또 다른 계절도 있고 저 추울 때 또 움츠러졌다 잠깐 네. 필려놨다가 엉 더웠다가 또 움츠러지는 네. 꽃봉오리 같은 사람들이죠. 항상 그 새파란 꽃잎의 시절이 곧 사라진다는 걸 누구나 다 이제 알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상실감 누구나 다 이걸 갖고 있는데 그 정서가 대중문화의 투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맞아요. 근데 인생의 가장 생생했던 시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봄날이니까 네, 맞아요. 사람의 저마다 갖고 있는 상실감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봄날은 간다. 맞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맞아요. 여기저기서 그게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봄날은 간다는 찬란한 시절을 겪은 이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노래인데요. 그래서 시대, 뭐 나이, 성별 상관없이 푹 빠져들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중가요를 넘어서 문학적 의미를 표현하는 상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의 주제곡 봄날은 간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 노래가 세기를 넘어서 오랫도록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히 노래가 좋으니까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좋고 노래 워낙 가창자가 노래 워낙 잘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사랑을 받는 건데 특히 또 가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상실에 대한 아픔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뭐 대중음악을 들으면서 막 신나는 정서도 느끼고 싶어 하지만 맞아요. 그런 안타까움의 정서에 대한 공감도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안타까운 상실에 대한 안타까운 정서를 대표하는 노래가 봄날은 간다. 이게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원히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 노래도 오래가고 참 회자되고 그러지만 네. 상신과 상실, 상념이 네. 담겨 있는 이 정말 이런 노래들은요. 정말 시대를 대표하는 노래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과거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 참 안타까운 게 네. 과거를 많이 안 보니까 네.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예. 사실 봄날은 간다가 발매된 것은 전쟁 직후다 그렇죠. 보니까 이 시기 사람들에게 봄날은 간다가 와닿은 이유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뭐 전쟁까지 계속해서 정말 끝없이 우리가 느껴야 됐던 또 경험해야 했던 상실, 또 체념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어버이날이다 보니까 네. 특별히 또 이렇게 부모님이 그리웠던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영록 씨도 또 누군가의 또 아버지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언제 이게 가장 또 부모님이 생각날 때가 있으신가요? 아니 전에 살아계실 때는 안 그랬는데요. 네. 지금 이제 안 계시니까 가끔 매일매일 그리워져요. 아, 내가 이걸 뭘 풀어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뭐라 그러셨을까? 엄마는 뭐라 그러셨을까? 이런 식으로. 아, 내가 조금 더 잘해드릴 걸. 네. 아휴, 가끔 매일매일이란 말이 굉장히 갑자기 쿵 왔어요. 늘 그립거든요. 늘 늘 부모님은. 그립다는 걸 가끔 매일매일이라고 하셨던 거. 맞아요. 네.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탑이 되셨으니까 또 부모님한테는 굉장히 또 자부심을 안겨드리지 않았을까. 그렇죠. 자랑스러워 싶기도 하셨을 합니다. 거예요, 부모님도. 네. 네. 시대가 사랑한 음악의 희로애락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가요로고는 근현대사 시절연가. 저희는 봄날처럼 따스한 이야기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꽃은 씹어가며 산세비 만나서